자, 두음 법칙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한자어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한자어인 경우에만. 그러니까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모든 것들은 한자어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한자어에서 자, 특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자어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리을이나 니은 같은 게 있어요. 리을이나 니은으로 시작되는, 그러니까 초성이 리을이나 니은으로 시작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자, 단어에 첫머리에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에 뒷자리, 첫머리가 아닌 경우, 그냥 쉽게 그냥 단순하게 하자. 첫머리인 경우와 첫머리가 아닌 경우.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두음 법칙이라는 거는 주로 리을과 니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단어의 첫머리로 되는 경우에는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응이나 니은으로 발음돼요. 이따가 예를 좀 들어주면 조금 쉽겠지만 요게 그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여라고 하면요, 우리 여기서 여자가 뭐야? 원래 여자로 발음하죠. 그죠? 맞죠? 여자잖아. 그죠? 근데 이 반대로 이게 첫머리에 들어오는 경우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로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 자, 나 이거 어디다 한자를 쓸 거야. 잠깐이지만 쓸 건데, 이거잖아. 이게 계집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도 이런 말 쓰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한자가 이렇다는데 어떻게 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어쨌든 원래 이렇게 읽히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이렇게 읽혀요. 그래서 이게 뒤에 왔을 때는 변하지 않아. 근데 앞에 오는 경우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오케이? 그 있잖아요. 북한말 생각하시면 편해. 북한말. 우리 그 있잖아. 김정은 아내 이름이 뭐야? 리설주잖아. 아니 왜 맞잖아. 왜 맞잖아. 왜 아니야? 리설주래잖아. 우리나라는 그렇게 리자 성을 가진 사람이 있냐고. 없다고. 없잖아요. 그죠?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단어가, 그러니까 요 부분 어떤 한자어가 리을이나 니은으로 시작되는 한자어가 단어의 앞에 오면은 두음 법칙이 적용되고, 그 외의 것이라면은 적용되지 않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이제 이해됐어? 표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표기도 그렇고 발음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두음 법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뭐 발음 같은 경우는 의문현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의문현상대로 하면 되겠지, 그죠? 사실 근데 학교에서 물어본다라는 두음 법칙이라는 보통 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몇 가지 얘기를 또 들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자, 노력이라고 했어. 노력. 자, 노력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역자가 무슨 역자인 것 같아? 힘역자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죠? 힘역자, 그죠? 맞니?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과학 시간에 배웠던 어떤 역치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역치 몰라? 그러니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한계? 이걸 역치라고 하거든요. 그 역자 들어가는 게, 그래. 그럼 역기 하자, 역기. 우리가 역기라고 안 하잖아. 역기라고 하니? 장면 선수는 역기가 그냥 대단하신데요. 이러는 거 아니잖아. 그죠? 자, 이런 친구도 마찬가지. 어떻게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단어 첫머리에 왔을 때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첫머리에 들어오느냐, 첫머리에 들어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오냐, 뒤에 부분에 오느냐 따라서
표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위아래 바뀐 거 아니에요? 뭐가요? 예시 위아래. 맞아. 이렇게 한 거야.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야. 근데 내가 왜 이걸 먼저 쓴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한자에 보는 대로 읽히는 건 이거니까. 한자에서 나오는 보는 대로 읽히는 거. 그럼 좀 헷갈리면 바꿔줄까요? 바꿔줄게요. 바꿔줄게. 뭐 이 정도로 바꿔주시면 되죠. 자, 또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우리가 경로우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경로우대. 늙으면 이거 있잖아. 그죠? 자, 늙을 노자예요. 그죠? 늙을 노자인데,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앞에다 뺀다고 쳐봐. 그런 단어가 뭐가 있냐? 노인이 있겠죠. 우리가 로인이라고 해요? 아니, 나 북한 사람 아니에요. 네 아이 아니?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는 단어에 첫머리가 왔을 때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보통 니은 같은 경우는 원래 니은으로 시작되는 친구는요, 니은으로 시작되는 친구는 반드시 이응으로만 바뀌겠죠? 그죠? 자, 근데 리을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로 바뀔 수가 있겠죠. 봐봐, 노력 같은 거 방금 이 노력이 아니라 어디 갔니? 요거 같은 경우는 아예 뭘로 바뀌었어? 이응으로 바뀔 때도 있었잖아. 자, 그럼 니은으로 바뀔 때도 있겠죠, 당연히. 뭐가 있었냐? 예를 들어서 미래. 이 레자가 올 레자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올 그 레자, 미래예요, 미래. 자, 근데 우리가 당장 오늘, 내일 할 때 그 내자도 같은 한자입니다. 왜? 근데 앞에 왔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두음 법칙을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마찬가지. 자, 리을로 시작되는 경우는 뭘로? 니은 혹은 이응으로 끝난다. 됐어? 그 다음에 니은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응으로 끝난다. 자, 기본적으로 깔고 다녀야 되는 이 조건은 한자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였고요. 그죠? 한자어는 있어야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요거까지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이게 얘네들이 각각 이걸로 바뀌면서 어떤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났냐,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덜어 있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이게 문제에서 온 거야, 문제에서. 이걸 우리가 탈락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실제 있었던 발음들이 초성의 이응으로 오게 되면 음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탈락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체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혹시 얘가 좀 부족하면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 혼례, 뭐 아니면 관례, 자, 이런 것들 앞에다 좀 닫히면 뭐가 있을까? 예의, 뭐 이런 거 있겠죠. 그죠? 예의, 이런 것도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 해보자. 뭘 받는 게 좋을까? 자, 이거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이거 보자. 우리 요 얘기는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이 류자가 무슨 류자냐면은 흐를 류자예요. 근데 이걸 앞에다 둔다 쳐봐. 뭐 어떤 게 있을까? 유행. 그죠? 유행, 아니면 뭐 유속, 흐르는 속도, 유속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요런 것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예들을 많이 들긴 했었는데 어쨌든 두음 법칙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한자어가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을이나 어떤 경우만 니은인 경우 초성이 리을이나 니은인 경우가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게 지금 뭐다? 두음 법칙이다. 되니? 이해됐어요? 응. 그래서 그 얘기 잠깐 해드렸고요. 이거 아마 문제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필요하신 것 같아서 문제 풀 때 좀 필요하신 것 같아서 요거 좀 쳐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제가 홍길동전 본문을 드리긴 했는데 뭐 사실 그거보다는요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기준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그 12번 문제 잠깐만 요거 12번 문제 잠깐 필게요. 12번 문제. 자, 나와 보기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 자, 이게 나가 아마 그거겠죠. 나가 그 빈섬 있는 이야기예요. 아마 세 번째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빈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홍길동전도 마찬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나왔겠네요. 자, 볼게요. 나와 보기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길동은 조선을 떠나 남쪽의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려 크게 번영하였다. 자, 일단 얘가 애초에 뭐가 지금 달라? 화생전과 지금 비교가 되는 점이 뭐야? 나라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번영했대요. 번영. 자, 그 다음에 일찍이 남쪽에 이미 율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니 기름진 평화가 수천리나 되어 실로 살기 좋은 나라다. 자, 일단 또 허생의 빈섬과는 반대되는 내용이 또 뭐가 있어요? 일단 공간이 넓잖아, 그죠? 맞니? 애초에 아이고 여긴 지워도 되죠 이제? 자, 빈섬에 대한 얘기만 조금 해주고 끝낼게요. 자, 빈섬은 애초에 어떤 거였다? 나라였어요. 애초에 나라로 다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번영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공간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수천이나 돼. 빈섬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 그죠? 그 다음에 길동이 매양 마음속으로 생각해 오던 바였다. 모든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이제 율도국을 치고자 하니 그들은 최선을 다해라.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율도국을 친다라고 했으니까 원래 자기 땅이 아니었던 거야. 그죠? 여기선 율도국이고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 자, 그래서 길동은 스스로 선봉장이 되고 마숙으로 후군장을 삼아 잘 훈련된 병사 5만을 거느리고 율도국 철봉산? 다다라 싸움을 걸었다. 율도국 태수 김연충이 난데없는 군사가 이름을 보고 크게 놀라 왕에게 보고한 남편 한 부대의 군사를 거느리려고 내달아 싸웠다. 길동이 이를 맞아 싸워 한 번의 접전에 김연충을 베고 안 보인다. 어쨌든 뭘 얻어서 백성을 달래어 위로하였다. 정절로 정절로 철봉을 지키게 하고 대군을 지휘에 움직여 바로 도성을 치는데 격서를 율도국에 보냈으니 내용은 이러하다. 의병장 홍길동은 그를 윤도왕에게 붙이다니 대저 임금은 한 사람의 임금이 아니오 천하 사람의 임금이라 내 하늘의 명을 받아 병사를 일으켜 먼저 철봉을 파하고 모르는 것이 물밑에 들어오고 있으니 왕은 싸우고자 하거든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찍 항복하여 살기를 도모하라. 왕이 다 보고 나서 소리쳐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철봉이 맞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그죠? 이제 이렇으니 어찌 대항하랴 하고는 모든 신하를 건들고 항복했다. 길동이 성중에 들어가 백성을 달래어 안심시키고 왕에 오른 후 전에 율동왕을 의령군이라고 봉했다. 하나도 안 보여 씨발. 자, 아무튼 나머지 여러 장수에게도 각각 벼슬을 내리니 조정에 가득 찬 신하들이 만세를 불러 하례하였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에 산에는 도적이 없고 길에서는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지 않으니 태평색이라도 할 만하다. 일단 또 추가된 것만 얘기를 할게요. 주인이 있는 땅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선 뭐가 존재했냐? 벼슬이 존재했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얘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 백성을 달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 중심? 민생 중심이죠. 민생 중심의 어떤 그런 이상을 펼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실제로 뭐가 돼요? 다른 점? 왕이 된다는 점. 요것도 좀 다르네요. 그래서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얘가 말하고자, 이 12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나 한번 보자고요. 자, 가에 진출한, 율도울에 진출한 길동과 달리 허생은 니은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을 모두 직접 제시했다. 있었냐? 삶의 원칙들? 뭐 있었어? 뭐 있었어? 뭐 어른들 공경하고 뭐 그런 말들이 있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윗글과, 저는 일단 지금 선지 분석만 할 거예요. 문제 안 풀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문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차피 이따 풀 거예요. 윗글과 보기 모두 소설 속 주인공이 각각 니은과 가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뭐 일단 이런 내용이 있다네요. 자, 한번 니은과 가 모두 상당한 번영을 이뤘는데 이를 가능케 한 구체적 방법이 윗글과 보기에 모두 제시되어 있다. 일단 번영을 이루었는지, 상당한 번영을 이루었는지 포인트를 잘 잡아주는 게 좋겠죠. 4번, 니은과 가 모두 농사짓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지만 길동과가 달리 허생은 니은의 첫인상이 온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일단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5번, 윗글과 보기 모두 조선시대가 배경이지만 가와 달리 니은으로서의 이동은 조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낳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근데 가가 다른지 아닌지를 보시는 게 좋겠네요. 이거 작년 건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까다롭죠, 이거 그 생각보다. 그죠? 그래서 그건 이따가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 어때, 요 정도면 되셨을까요? 지금 일단 사실 그냥 홍길동전을 전문을 아예 제가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요런 차이점 정도로만 언급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요 정도까지만 했고요. 그럼 이제 허생전 쪽 질문 한번 받을까요? 허생전 쪽 질문 한번 받읍시다.